스페이스 오디티 박신희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할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지금 덜덜 떨고 있는데요. 빠르게 하고 딜레이 될 만큼 이제 빠르게 하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의 경우 지금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입사 때부터 하자 대시보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이렇게 뭔가 실제로 어느 정도 기획이 되고 디자인이 되고 개발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도 좀 감회가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기존 K-팝 레이더를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K-팝 레이더 1.0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던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 단편적인 데이터만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실 플랫폼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K-팝 레이더가 이제 저희 K-팝 레이더 비전이 K-팝을 인텔리전트하게 라는 이제 비전을 갖고 뭐 뉴스레터에도 쓰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비전 아래 한 3, 4개월 정도 업계에 계신 분들을 좀 만나 뵈면서 어떤 것들이 더 궁금하시고 그리고 어떤 K-팝 데이터가 더 필요하신지를 좀 직접 들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문제점들을 좀 얘기해 보자면 이제 아티스트가 딱 처음 컴백했을 때 얼마나 뭐 초기 화력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사에 있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뭐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정확히 상위 몇 %고 대략 어느 아티스트랑 비슷한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아티스트나 뭐 유사 규모의 아티스트들은 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리고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활동에서는 어떤 멤버가 좀 화제였고 뭐 수록곡이 혹시 인기 있었다면 어떤 걸 밀어줘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뭐 더 크게는 다음 컨셉은 뭘로 해야 되는지 뭐 어떤 멤버를 센터로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사에 있지 않은 다른 위성업계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뭐 이제 해외에 나갈 건데 이제 행사 라인업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아티스트가 인기 있는지 그리고 이제 광고 모델을 정해야 하는데 어떤 아티스트가 우리 제품에 어울릴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거창하지만 K-팝 업계를 위한 새로운 표준으로서 K-팝 레이더 2.0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이제 가볍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먼저 아티스트 팬덤 규모,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커뮤니티 반응 등으로 아마 체감하시는 부분들을 많을 거예요. 얘네가 빅 아티스트다, 혹은 뭐 아직 중소지, 아니면 뭐 얘네 이제 라이징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체감은 되시지만 뭐 얼만큼 늘었는데 그래서 1년 동안은 얼만큼 늘었고 뭐 3개월간은 얼만큼 늘었고 최근 활동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얼마나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지나가 버린 활동 성적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이제 본인 소속 아티스트 분들의 데이터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좀 이때 이 아티스트 되게 잘 됐던 것 같은데 왜 잘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어렵고 그리고 회고할 시간 같은 것도 사실 너무 바쁘시니까 다들 데이터 아카이빙이나 회고도 좀 할 수 없는 것들이 실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아티스트와의 격차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규모의 아티스트나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아티스트들이 뭐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나보다는 잘 됐는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특히 타사 아티스트들의 데이터는 더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작게는 어떤 멤버들 순위, 멤버 인기 순위라던가 어떤 멤버들을 모아서 유닛 포카를 내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공연 기획사나 굿즈 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수요 예측에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서비스들 많이 사용을 해보셨지만 이제 보기에 K-팝 핏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많이 봐야 되는데도 이제 데이터 보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로 이제 덕질 형태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코어 팬, 리스너 팬, 요즘엔 캐주얼 팬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 것 같고 멀티 스탠도 조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팬들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리고 각종 플랫폼에서 이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얘네가 롱폼으로 유입이 됐는지 숏폼으로 유입이 됐는지 아니면 음악이 좋아서 들어왔는지 비주얼이 좋아서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들 이유도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덕질 형태도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더 세분화된 데이터들이 필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성에 따라서 더 이상 한 사람의 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데이터 드리븐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글로벌 진출 확대에 더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느끼는데요. 이제 국내에서 잘 됐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확장을 노려야 되고 만약에 국내에서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글로벌 대박을 노려볼까 하는 조금 이런 식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국가에서 어떤 아티스트가 인기 있고 그리고 이 아티스트는 어느 국가에서 인기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op 레이더 2.0은 1.0이랑 좀 전혀 다른 데이터로 찾아뵐 예정이에요. 기존 K-pop 레이더가 이제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스포티파이 이런 식으로 좀 플랫폼 단위로 나눠져 있던 거에 비해서 이제 K-pop 레이더 2.0은 이렇게 4개 섹션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숲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세하게 나무를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첫 번째로 K-pop 산업을 전체를 좀 크게 들여다볼 수 있는 K-pop 보드가 있고 그다음에 아티스트 단위로 볼 수 있는 아티스트 보드 그다음에 활동 단위로 볼 수 있는 앨범 리포트와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이렇게 4가지 섹션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K-pop 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K-pop 보드 같은 거는 K-pop 현황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된 페이지입니다. 저희 2024 K-pop 세계지도 방금 앞셉션에서 이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제 K-pop 세계지도를 직접 조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필터도 있고 아티스트 필터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 2024 K-pop 세계지도를 뽑아 보실 수도 있고 특정 아티스트의 인기 국가가 궁금하다면 그런 것도 이제 직접 조작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느 활동기에 뭐 예를 들어 2024 상반기에 누가 인기 많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직접 조작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차트인데 저희가 뻔한 랭킹 차트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팬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코어 지수, 라이트 지수, 그다음에 트렌딩 지수, 국내 지수, 글로벌 지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섞어서 좀 새로운 지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어 팬의 랭킹은 어떤지, 라이트 팬의 랭킹은 어떤지 용도에 따라서 혹은 이제 보시고자 하는 지표에 따라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K-pop 보드에는 또 이제 아티스트 포지션 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아티스트들의 이미지를 직접 팬들로부터 좀 서베이를 받아서 아티스트들 이미지를 이제 한 2D 맵에 뿌려놓은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테스트로 걸그룹 15팀 정도를 한번 해봤는데 되게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던 이 아티스트는 이 이미지지, 뭐 청순이지, 얘는 몽환 청순 아닌가? 근데 얘는 힙 청순 아니야? 이런 키워드들 기반으로 좀 이제 컨셉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다양한 좀 업계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행사 라인업, 모델, 컨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어디가 블루 오션이고 어디가 레드 오션인지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K-pop 맵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티스트 단위 아티스트 모드인데요. 이제 아티스트 활동 정보, 아티스트 및 활동 정보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여기서는 주요 키워드, 아티스트들이, 우리 팬들이 이 아티스트들을 어떤 키워드로 떠드는지를 알려드리는 이제 페이지가 있고요. 특히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우리 아티스트의 팬은 또 다른 어떤 아티스트의 팬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왠지 차이인 것 같아. 다른 아티스트 최애는 따로 있고 얘네는 그냥 차이로 타는 애들인 것 같아. 혹은 이제 다른 아티스트 파일을 좀 가져오고 싶은데 어느 아티스트의 파일을 가져와야 되지? 이런 식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입덕 멤버, 최애 멤버 이런 식으로 좀 멤버 단위의 데이터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재미있었던 멤버 관련 데이터가 아이브는 입덕은 원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유진으로 정착하는 약간 이런 흐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좀 저희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래서 누구로 입덕해서 누구로 정착하고 차이는 누구로 파는지 등의 데이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입덕 요소랑 덕질 요소 정보도 저희가 가져보고 있는데요. 이제 왜 입덕했고 어느 플랫폼에서 입덕했고 그래서 롱폼으로 입덕했는지 숏폼으로 입덕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서베이 결과를 가져서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입덕한 다음에는 어떤 콘텐츠로 덕질하는지까지 같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국가정보 마찬가지 볼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K-팝 보드에서 말씀드렸던 팬덤 세그먼트별 지수를 이제 시계열로 보실 수 있게 아티스트 보드에서는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많은 먹개분들 만나 뵈면서 궁금하시다고 했었던 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지수가 튀었는데 그래서 왜 튀었는지를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튀긴 튀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는 이날 어떤 스케줄이 있었는지를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라이트 지수가 확 늘었으면은 그날 어떤 스케줄이 있었고 그로 인해 라이트 팬들이 어떻게 유입되었다라는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음원이랑 영상 정보 정말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이제 사실 조회수는 저희가 더 이상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회수 말고도 좋아요 수랑 댓글 수를 같이 보여드려서 실제로 팬덤이 얼마나 인터랙션 했고 그리고 그게 조회수 대비는 얼마나 더 인터랙션 했는지를 보여드려서 이제 실제 팬덤의 참여들을 같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앨범 단위인데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활동이고 컴백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한 리포트인데요. 컴백 첫날로부터 30일 정도의 데이터를 좀 압축해서 자동 생성되는 이번 활동 성적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앨범이랑 스케줄 정보를 보여드리는데 사실 이제 다 우리 아티스트의 스케줄을 전부 알고 있지만 타사 아티스트들의 스케줄은 매번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쟤네 진짜 잘 된 것 같은데 어디 나가서 잘 된 거지? 혹은 언어 콘텐츠가 좀 빵 떠서 잘 된 거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때 그 아티스트의 앨범 활동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이제 쉽게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활동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멤버랑 그다음에 팬들은 이번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호도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컨셉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이제 키워드랑 선호도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활동으로 인기를 얻었던 국가 역시 손쉽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수 정보 그리고 튀었던 날의 스케줄 그다음에 음원과 영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직캠을 저희가 이번에 좀 새로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음악방송은 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스케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팬들이 많이 가져가서 재생산도 많이 하고 이걸로 유입되는 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일별로 업데이트하면서 어떤 멤버가 많이 조회수 잘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방송 무대가 잘 나왔는지 어떤 착장, 어떤 컨셉으로 했던 무대가 좀 인기가 많았는지 이번 활동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섹션인데요. 이제 활동별 비교도 가능하고 아티스트별 비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간 비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경쟁 아티스트라던가 좀 같은 시기에 데뷔한 아티스트
뭐 근접 시기에 컴백한 아티스트, 데뷔한 아티스트 얘네보다 어떻게 잘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됐는지, 그리고 인기 국가는 어떤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활동간 비교도 이제 할 수 있는데, 활동간 비교는 활동 단위라서 저희 한 아티스트의 전전작 이렇게도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경쟁 아티스트의 가장 최근 활동, 혹은 뭐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와의 최종 활동 이렇게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유즈 케이스 2가지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획사분들을 만나 뵈었을 때 이제 이런 고민들이 항상 제일 크실 것 같아요. 이번에 컴백한 우리 아티스트 얼마나 잘 되고 있는 건지, 지난 활동보다는 잘 되고 있는 건지, 다른 아티스트보다는 잘 되고 있는 건지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앨범 활동 리포트랑 비교 기능을 통해서 이제 손쉽게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지금 제품 광고 모델을 정해야 하는데 요즘 인기 있는 아티스트는 누군지, 그리고 우리 제품의 컨셉과 잘 맞는 아티스트들은 누가 있는지, 제가 여기에는 광고 모델이라고 해두었는데 행사 라인업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나 다른 것들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K-pop 보드에서 뭐 라이트 팬이 많은 아티스트가 누구인지 이렇게 팬덤 세그먼트별로 정렬해서 랭킹을 보실 수 있고, 혹은 글로벌에서 무대를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국내향보다는 글로벌향으로는 어떤 아티스트가 인기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티스트 보드로 직접 또 가셔서 이 아티스트가 상승세인지 아니면 뭐 하락세인지, 특히 좀 인기 있는 컨셉은 뭐였고 인기 있는 활동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오픈은 4월 28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인데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